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크립토 드디어 엑기스 코너 핫 크립톡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 D의 고란 기자고요. 블록체인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넥스트머니 저자 이용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아주 핫 크립톡 반응이 뜨거웠고요.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줄을 치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제 지인들 반응이 있었는데 지인들만 그렇게 반응한 건가요? 지인들 반응이라도 감사하네요. 반응이라도 감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먼저 스크립트를 받아봤더니 굉장히 정말 관심이 가는 뉴스였습니다. 바로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대표, 지난해인가요? 넥슨을 갑자기 매각한다고 발표를 해서 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이분이 그 다음 행보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나? 라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네. 어떤 뉴스였나요? 최근에 넥슨의 김정주 창업자가 그 미국의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 전용 트레이딩 플랫폼 타곰이라는 회사의 투자자로서 참여했죠. 예. 그 타곰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는데 비유하자면 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크립토 투자 어드바이저리도 해주고 실제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트레이딩까지 해주는. 그래서 비트 라이센스를 최근에 받았던 회사고요. 네. 금융권 출신 분들이 나와서 차린 기관 투자 전용 암호화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김정주 대표가. 그럼 이 타고미는 개인들은 아니라 기관들만 기관 투자자 상관없는 전용.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돈의 단위 자체가 좀 큰 플랫폼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뉴스를 특별히 들고 온 이유가 따로 네. 있다고. 예, 그래서 지금 김정주 대표가 그 넥슨을 매각하고 나서 그 매각한 금액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코빗 인수했고요. 국내 제일 처음 암호화폐 거래소, 그 다음에 비트 스탬프라는 거래소도 인수를 했었죠. 이제 그런 인수설 때문에 김정주 대표가 게임 산업에서 산업의 무게추를 좀 옮기는 게 아니냐 블록체인 쪽으로 추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타고미 투자가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그런 추측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있구나 많이. 타고미 투자권으로 일종의 김정주는 블록체인에 일단 그 관심을 갖고 발을 들였다라는 일종의 도장을 확 그렇죠. 찍은 한번 셈이죠. 가기로 결정을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정주 창업자가 타고미,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하는 게 과연 이 산업 전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대한민국 인터넷 벤처 1세대 분들이잖아요. 네네. 분들 중에 한 명, 유명한 그렇죠. 분들 한 명이고 김정주 대표를 포함해서 카카오의 김범수 기장, 그다음에 네이버 이혜진, GIO 이분들의 공통점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쪽 산업에 진출을 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근데 이들이 왜 이들 모두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 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가들이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그런 돈 벌 아이템 중에 가장 뭐 확실하게 보이는 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다라는 결론 당연히 내렸을 거고요. 이제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을 거고 또 이분들은 기업가 정신도 있고 자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혁신 기술이 꽃 피우고 시장이 형성되려면 기업가 정신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이대가 현재 왕성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에 기업가 정신과 자본이 있다. 이들이 보통 인터넷 세대 벤처 창업가들 혹은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1세대 벤처 창업가들 그렇죠. 그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가 이거라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이쪽으로 계속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갖고 오신 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혹시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나온 문구예요. 네, Pay it forward라고 해서 이제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그걸 도움을 준 사람한테 되갚는 게 아니라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베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줘라 라는 거네. 페이 포워드.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페이 포워드 문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본 바로는 비단 실리콘밸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돕고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시너지를 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멋있잖아요. 약간 부럽죠. 네, 부럽기도 하고 또 되게 잘 되길 바라고 맞아. 예.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다양한 산업 비즈니스적인 계산이 깔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밖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냥 되게 훈훈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실제로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는 NHN을 나오면서 네. 이제 백인의 CEO를 양성하겠다라고 아예 천명을 했잖아요, 언론에. 네네. 근데 실제로 그거를 K큐브 벤처스라고 현재는 카카오 벤처스죠. 카카오 벤처스. 네네네. 카카오 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미 이제 그 공약을 이제 실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에 이제 모험 자본을 투자하고 또 그 와중에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도 몇 개 있었고요. 그 블록체인 회사가 바로 어딘가요? 뭐 테라도 있고요. 네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명한 테라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만드는 코드박스도 카카오 벤처스에 네네. 투자 받았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 벤처스 투자 받았고 두나무는 되게 의미 있는 게 맞아요. 모험 자본을 낳고 있는 선순환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죠. 그래서 카카오 벤처스 투자를 받은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를 통해서 이제 올바른 거래 문화를 좀 확산시키고 거기서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또 두나무 앤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투자를 블록체인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 펀드 조성한 게 한 1,000억 원. 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순환 구조죠. 페이 포워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이 기술을 발달시키려면 자본이 투입이 돼야 네. 되는데 바로 그 자본 투입은 금융기관이 하는 역할인 네.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과연 이런 신기술 육성을 위해서 자본을 투입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벤처 캐피탈들의 역할인데 소수의 벤처 캐피탈들과 아니면 이런 1세대 벤처 창업가들이 짊어지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금융권이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고 모험 자본을 어떻게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비단 벤처 캐피탈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운용사, 캐피탈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워낙 중요한 문제, 국가 중대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이 그런 역할을 제가 보기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그럼 네.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기술, 혁신 기술의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는 전통 금융, 레거시 파이낸스 기관들이 네. 그런 역할을 했나요? 벤처 캐피탈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움직임은 미국 같은 경우는 비단 벤처 캐피탈이 아니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다가오는 새로운 그런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쪽에 투입할 모험 자본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 당국들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그런 금융기관들의 이름이 가끔 블록체인 씬에서 이렇게 자꾸 네. 거론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바로 이렇게 그쵸.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예. 부분. 물론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제일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성숙되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술과 돈이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이제 거대한 마켓이 열린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최근에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금융자본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 대학교 기금이잖아요. 네. 연금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떤 그 대학 기금이 제가 듣기로는 뭐 블록체인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네. 부분을 봤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예일 대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이미 했었고 이미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펀드에 자금 집행을 했었죠. 재밌는 거는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맞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토큰 세일즈, 프라이빗 토큰 세일즈에 참여를 했어요. 블록스택이라는 쉽게 말해 뭐 ICO에 그렇죠, ICO를 한 거죠. 근데 ICO의 프라이빗 ICO에서 기관으로 하버드 대학교 기금이 참여한 거죠. 토큰을 직접적으로 투자한 최초의 대학 기금이 된 거죠, 하버드. 앞서서 예일대는 그 회사에 투자한 거라면 펀드에 투자한 거고. 투자한 네. 거라면 여기는 정말 ICO에 본인이 직접 그쵸, 참여한. 본인이 돈 주고 토큰을 사온 거죠. 예. 저는 하버드가 ICO에 참여했다, 프라이빗 ICO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그럼 대학 기금들은 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채권? 5월 부동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이 최고죠. 네. 그래서 좀 약간 네. 정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혁신의 그런 씨앗을 만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혁신 기술에 연결이 되는 ICO에도 참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미 있는 재화를 네. 가지고 가지고 거기서 그 지대를 노리는 네. 이런 수익을 추구하는 모습, 약간 비교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혁신 기술과 모험 자본은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붙이느냐를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미국. 근데 이걸 잘 붙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미국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네는 해봤기 때문에. 다 미국에서 있어요. 예.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 컴퓨터도 마찬가지, 다 미국에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가장 이제 진지하게 제도화를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인터넷 벤처 1세대가 네. 지금 현재 뭐 페이포워드를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들었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잘 아는 이더리움을 만든 네. 비탈릭 부테린 이 사람도 사실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누군가에. 예. 피터 틸이라는 잘 아실 거예요. 제로투원의 저자이기도 하고 페이팔의 창업자죠. 이분이 이제 페이팔을 매각하고 이베이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으로 다양한 벤처를 시작했어요. 펀드도 만들고 또 이런 펀드로서도 모험 자본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틸 장학금이라고 인재 아시잖아요. 양성이죠. 틸 장학금. 그게 대학교를 중퇴해야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건 대학교 졸업하면 못 받습니다. 네. 대학교 중퇴해야 됩니다. 이거 받으면. 네, 피터 틸이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은 2학년 때는 필요가 없다. 이미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슬로건이 이거예요. 피터 틸 장학금 슬로건이 기다릴 수 없는 기회가 있다. 기회는 항상 기다릴 수 없는 찬스. 뭐 이런 그렇죠. 것더라고요. 근데 이런 피터 틸이 뿌린 다양한 모험 자본의 그런 줄기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바탕으로 이더리움을 만들었고 이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플랫폼의 시대에 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대표의 이제 이 블록체인 업계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1세대들이 어떻게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가, 그리고 또 모험 자본이 어떻게 기술과 만나서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짚어봤고요. 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다 이게 미국, 남의 그렇죠. 미국, 홍콩, 싱가포르, 뭐 스위스 막 그런 얘기들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라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뭐 그 넥슨 김정주 창업자 소식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핫한 소식, 네. 아주 깊이 있는 소식을 들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